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안녕하십니까. 문화쿤의 카쇼입니다. 오늘 한간에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대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차 SUV 캐스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자인서부터 주행 성능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차라고 보여지는데 차량 가격이 비싸다, 자동 변속기가 4단이다 이런 것에 불구하고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그런 자동차가 바로 캐스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퍼의 이제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회색 구멍이 두 개가 양쪽에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 GDI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 요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강제로 압축을 시키게 되면 공기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주행할 때 찬 공기가 들어가서 인터쿨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것들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라디에이터를 냉각시키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구멍이 될 것 같고요. 1.0 MPI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가 없기 때문에 이 구멍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장착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에도 이제 아이오닉 5를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느낌이 색상이나 그런 느낌들이 아이오닉 5하고 거의 그런 느낌이 좀 사실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에 내려가면 여기 이제 레이더가 있어서 앞에 있는 자동차와의 거리를 계측을 해서 이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조절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 레이더가 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격자형의 그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 공기가 충분히 흡수를 하면서 라디에이터를 냉각을 시키는데 무리 없이 냉각을 시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대부분이 요즘 나오는 차들이 턴시그널 램프들이 이렇게 두 줄 모양의 현대차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턴시그널 램프도 이렇게 두 줄 형태로 돼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모양이 나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타이어를 살펴볼 텐데, 기존의 경차에서는 이 타이어 폭이 실제로 작아서 버스 옆을 지나간다든가 할 때 움직임이 좀 세고 했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 폭은 약 205에 45에 17인치 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5 정도 되면 폭에 비해서 약 45% 정도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주행했을 때 어떤 그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립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 주행 중에 어떤 안전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유리를 보면 앞유리는 좀 넓게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뒷유리는 약간 좀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특히 손잡이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어에 장착이 돼서 이렇게 좀 외관상으로도 좀 이쁘게 보이는데, 뒷도어를 보게 되면 도어를 여는 캐치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마티즈에 달려있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요 도어에다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가 약간 좀 색깔이 이렇게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촉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등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디자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턴시그널 램프가 반사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서 작동이 되는데, 앞에 헤드램프가 동그랗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진했을 때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가 요 3개가 범퍼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엠블렘이 가니쉬 안쪽으로 장착이 돼서 더러워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등이 현재는 켜져 있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브레이크 등하고 미등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 이쪽에 하이 마운티드 브레이크 램프도 같이 제동했을 때 작동이 되니까 제동을 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한 이쪽에 보면 이제 후진등이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반반 밑에 이렇게 후진등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로 비치게 되면 이 바닥에 무엇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후진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게 이제 가솔린 자동차다 보니까 배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보면 뒤에서 봤을 때 좀 외관상으로 좋지 않았었는데,
이 차는 배기구를 아예 안쪽으로 넣어놔가지고 바닥을 향해서 이 배기가스가 이제 노출이 되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배기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좋은 그런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엔진룸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보통 에어필터가 이렇게 그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요 커버를 이렇게 열고 여기에 있는 레바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에어필터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필터는 이렇게 빼시면 될 것 같고요. 998cc 가솔린 터보가 장착되어 있는 GDI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3기통입니다. 3기통인 경우에는 이제 폭발 각도가 약간 좀 길어요. 그래서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행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뒤쪽에 오면 이쪽에 이제 터보 차저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터보 차저는 공기를 강제로 압축시켜서 실린더로 공급하는, 그래서 출력을 높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거는 마력이 지금 100마력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터보 차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밸브가 과거에는 이제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전자식 스로틀 바디를 사용을 한 것들이 아주 뭐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SUV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장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앉은 자세에서도. 그래서 큰 사람들도 충분히 운전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핸들이 D컷 핸들을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가죽 핸들이고, 사양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어백이 지금 이게 운전석에도 있고 조수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트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 에어백도 장착이 돼서 안전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경차 같기도 합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헤드램프 레벨링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런 스위치도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또한 그 ABS가 장착되고 그다음에 TCS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CS 버튼을 누르고 또 키고 하면 슬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양은 굉장히 고급적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발을 밟아서 이렇게 누르면 사이드가 잡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보면 이 차는 SUV면서 공간이 아주 최대로 확보된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차보다는 상당히 공간이 좀 넓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경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계기판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앙증맞아요. 그래서 크기도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좀 뭐 앞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데 아주 눈 높이에는 뭐 계기판으로 인해서 가리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기능은 있고, 이 앞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를 내린 상태에서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운전하는데 가장 안전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풀오토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도도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버튼을 조작해서 온도를 세팅할 수 있고, 풍량도 여기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기존의 버튼들을 보면 드라이브 모드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트랙션이라고 하는 모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트랙션 모드는 구동력 제어를 해서 슬립을 좀 더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트랙션이고,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버튼 하나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변속을 하게 되면 옛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변속을 내리시게 되면 변속단이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이제 1, 2, 3, 4단까지 가는 거고 L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참 내가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꽂고 핸드폰을 이쪽에다 놓으면 뭐 아주 길지 않아도 배선이 뭐 너저분하게 되지 않아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실은 이게 좀 기존 차들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서 좀 이게 좀 갑갑한 그런 느낌이 사실 났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옆에와의 공간이 좀 넓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요 밑에도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장착이 돼 있어서
뭐 답답스러운 것들은 요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를 보면 이 정도로 굉장히 트랙이 길어요. 이 정도로 나와서 완전히 시트를 접거나 이럴 때 바짝 접으면은 아마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모양이 그냥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고 아주 이게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뒷자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자리를 제가 운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인데, 뒤에 타시는 분은 조금 작은 분이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등치가 크신 분들은 타시면은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높이도 여기 이제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이라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캐스퍼가 SUV이면서 실내 공간을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버튼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제끼시기만 하면 아주 뭐 폴딩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 제껴집니다. 제끼고, 그 다음에 앞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이제 헤드레스트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걸리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걸리죠. 헤드라이닝에. 그래서 요 등받이를 약간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시면 빠져요. 요게 럽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눕히시면 완전히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적인 거 하나 보면 요게 사물함이 하나 딱 나타나요. 카바를 열면 요게 뭐 서류를 넣으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앞에도 완전히 플랫하게 하고 뒷자리도 완전히 플랫한 상태에서 앞에를 슬라이딩을 뒤로 하게 되면 이 위에다가 뭐 에어매트라든지 이런 걸 깔은 상태에서 잠깐 뭐 들어놓거나 쉬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차박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 쉬거나 그럴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터보 차저가 장착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요. 사실 이게 평편비가 45기 때문에 타이어로부터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폭을 넓히고 평편비를 낮춰서 이게 코너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립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한번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길을 아마 섰다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제가 밟는데 조금 어이구, 지금 슬립이 일어나고 있네요. 슬립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악셀레다 페달을 깊게 밟아야지만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4인승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4명 다 타고 뒤에 짐칸에 짐까지 실으면 조금 더 악셀레다 페달을 좀 깊게 밟아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뭐 만약에 사람을 많이 타고 다닌다면 악셀레다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둔턱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좀 세게 달리면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뭐 둔턱을 뭐 많이 세게 달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둔턱을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 세게 달리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페달을 조금 밟으니까 엔진 소음이 좀 들어오네요. 제가 전기 자동차만 했을 때 엔진 소음이 안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조금 엔진 소음이 큰 것은 사실이겠죠. 엔진이 돌아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거. 브레이크 부스터가 용량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이드로백이라고 그래서 이제 엔진의 진공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제동할 때 내가 밟는 힘 플러스 하이드로백에서 당기는 힘, 두 가지 힘을 합해서 제동이 되는 건데, 그 하이드로백의 크기에 따라서 제동력에도 사람이 밟는 힘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동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에서 급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속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렇게 감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언덕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트랙션이거든요. 그래서 언덕길에서 미끄러운 노면을 가거나 또는 눈길을 갈 때 바퀴가 슬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이 밑에 붙어 있는 트랙션 컨트롤 TCS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악셀레다 페달을 좀 깊게 밟으니까 슬립이 날라고 하던 것이 말고
이렇게 갔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SUV 경차 치고는 기존에 제가 아토스를 타고 다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경차가 아닌 것 같아요. 안에 타면 뭐 공간도 그렇고 뭐 큰 차 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평탄한 도로를 갈 때는 그렇게 뭐 경차 냄새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격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죠. 가격이 1,300만 원 정도에서 1,900만 원 가격, 차 가격만 이제 그렇고 거기에 옵션 붙이면 2천만 원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아마 차량 가격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뭐 진짜 풀옵션으로 다 달면은 한 2,2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 가는데, 그런 정도 풀옵션 달고 사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을 보니까 뭐 차간거리 유지도 하죠, 스마트 크루즈도 되죠, 트랙션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풀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죠. 옛날 차에 비하면은 사실 고급 사양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비싼 차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납니다. 스피커도 보면 음질이 경차치고는 이 정도면 사운드가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에서 나온 경차 SUV 오늘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경차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5가지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세도 한 79,000원 정도밖에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모든 면에서 이제 감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차가 차량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그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고 유지비를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행을 해봤는데 차량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승차감 면에서는 약간 좀 딱딱하지만 좀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시승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은 문화쿤의 카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